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레팍스 채널입니다. 저희 크레팍스 올인원 사료가 네이버에다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슈퍼푸드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이제 상위 랭킹에 올라가고, 진짜 많이 팔려요. 리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크레팍스 올인원이 이제 성공을 거듭하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노골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똑같은 거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레시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사료를 만들 수 있는지 학생분들한테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려가 되는 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 파충류를 분양한 지가 지금 11년 정도 됐고, 제가 그 전에 뭐 학생 때부터 이제 매니아 생활을 했었으니까,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뱀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0대쯤 됐을 때는 비어디 드래곤이 엄청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 유행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온 게 레오파드 게코의 유행이 왔었어요. 근데 그 유행들을 제가 지금 크레스티드 게코까지 오기에 3사이클 반 정도죠.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유행이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종을 분양하던 브리더들이 갑자기 다 용품 판매업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뱀 하시는 걸 그만두고 뱀 키우는 시설에다가 쥐를 키우는 거예요. 쥐를. 뱀밥이 되는 쥐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TV를 틀면은 비어디 드래곤이 되게 귀엽게 보여지는 영상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어디 드래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결국에는 비어디 드래곤은 뭐 크레스티드 게코, 레오파드 게코보다도 굉장히 짧은 유행 기간을 가졌죠. 왜냐면 알을 일단 너무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비어디 드래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겠죠. 자,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생겼냐? 갑자기 비어디 드래곤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다 비어디 드래곤 사육장을 만드시는 분들로 변신을 합니다. 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비어디 드래곤의 가격으로 경쟁하다가 사육장을 제조하는 걸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가지고 레오파드 게코의 시대가 도래를 했겠죠. 근데 레오파드 게코는 어디다 키우나요? 렉에다가 키우죠. 레오파드 게코 가격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모든 레오파드 게코 브리더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브리더 분들이 레오파드 게코 렉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뱀 용품을 만드셨던 분들, 비어디 용품을 만드셨던 분들, 레오파드 게코 용품을 만드셨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라져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왜?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런 말 드린 적 있어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예.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된 걸 선택했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대체적으로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래.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하면 되는데, 내가 파충류를 브리딩 해가지고 번식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번 나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기억이 있는 거야. 그 기억이 나를 계속 유혹해. 그래서 누가 보면은 아니 야 너 파충류 샵 하다가 망했어? 그럼 파충류 샵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그렇게 뭐 주변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굳이 빚을 내고 뭐 하고 하면서 이 업계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어떤 중독적인 증상이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서 과연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거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다 뿌려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가 안 된다, 뭐 온도가 안 된다. 근데 AS 해주냐고, 안 해주냐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슈퍼푸드를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다. 이 사료를 만든다라고 하는 일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예, 목숨 내놔야 돼요. 이게 1년 먹여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반응이 한 6개월 정도 먹이면 반응이 와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 좀 심각한 문제 같은 것들은 한 2년 정도 뒤에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먹였을 때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사실은 문제였구나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사람이 그때 가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시작하면 책임을 질 때까지는 이 시장에 남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 치고 빠지고 이거는 사료를 만들고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사료들이 2년 뒤, 3년 뒤에 누군가의 동물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사료를 판매하면서 제가 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제가 뭐 행복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어떤 자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뭐 사실 여기서 뭐 뛰어내 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료를 판매하는 것은 다른 용품들하고 완전 다른 일입니다. 사육장 잘못 팔았다고 해서, 은신처 잘못 팔았다고 해가지고 크레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먹는 거는 크레가 죽어요. 그리고 죽는 걸 더 넘어서 아픈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옳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만들 때 그리고 내가 혹시나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춰진다면 솔직히 크레팍스 올인원보다도 좋은 사료를 만드는 건 좀 힘들겠죠. 왜?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는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런 쪽으로 좀 뭔가를 하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 박사님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께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크레팍스였습니다.